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이면에는 현대사의 질곡을 통과해온 흔적들이 생생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그 가슴 시린 기억은 해마다 4월이면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되살아나는데요. 일상을 잠시 벗어나 화가의 시선으로 보면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주 여인의 모습. 반짝이는 제주의 푸른 들. 억새 흔들리는 오름. 거세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평화로운 마을 풍경 속에도 그날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문화로 구앗은 제주 4.3을 침묵 속에 묻어두지 않고 예술가의 소명의식으로 불러내는 작가와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가슴 아픈 제주의 역사와 기억들을 숲과 나무, 뚝뚝 떨어지는 동백꽃과 함께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이명복 화가와 함께 4월 제주 그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제주 서쪽 끝으로 갑니다. 한없이 평화롭고 선명하게 아름다운 이곳. 삼방산, 단산, 모슬봉 등 여럿의 작은 오름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척에 바다가 넘실대는 풍광 좋은 너른 들판. 이 넉넉한 들판 한가운데 132명의 시신을 모신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작은 봉분들끼리 서로 맞닿아 모여있는 이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네, 이명복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 작가님들을 만나러 나올 때는 작업실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뵙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2014년도에 제작한 그림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곳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4.3에 관련돼서 네. 또 앞으로 또 작업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다시 나와봤습니다. 그럼 이곳이 4.3과 관련이 있는 곳이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곳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조 일손 지묘라고 네. 해서 4.3 이후에 네. 50년도에 대정하고 한림 쪽에 네. 주민들 한 132명 정도를 학살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1957년도에 네. 이쪽으로 이제 그 고인들을 이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저희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곳 주민들이 아닌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나 앞에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가면 묘가 있고 이렇게 가면 학살터가 있다. 네. 그 표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좀 마음이 먹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장소가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끔 와서 보면은 너무 네. 허술하게 아.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달오름에서 학살이 있은 뒤 6년 8개월 만에 유족들이 수습한 시신들은 부러진 시신의 유골이 대부분 뒤섞여 있어 도저히 누구의 시신인지 분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이 뼈들을 모아 132명의 봉분을 만들고 희생자를 한 조상으로 함께 모시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백조 일손 지묘는 4.3을 전후한 시기에 희생된 수많은 시신을 모아 집단 무덤으로 만든 유일한 곳입니다. 원래 제주의 문화나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면은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제 나름대로 한 3년가량은 말하자면 몸살을 앓듯이 네. 그림도 잘 안 되고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제주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4.3에 대한 어떤 얘기도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살게 됐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 사명 뭐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요. 여기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주가 뭐다 아름답긴 하지만 유달리 너무 아름다운 지형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곳이 이 안에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최남단의 섬 네. 제주도에서 있었다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이 풍광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안에 이제 슬픈 얘기들을 갖고 있다는 게. 근데 제주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몸살을 좀 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치유하게 된, 낫게 된 계기가 따로 혹시 있었을까요? 아름다운데 이게 제가 그려낼 수 없는 아름다움. 꼭 그리고 싶은데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어떤 묘한 진공 상태 같은 이제 그런 기간이 한 이제 3년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약간의 스터디를 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작품이 조금씩 이제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80년대 초반부터 시대 정신을 화폭에 옮기는 민중 미술가로 활동해 왔는데요. 제주로 내려온 뒤로는 아름다운 것만 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주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3년 동안 몸살처럼 다가온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 이 땅에서 적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제주 4.3의 아픔과 이제 제주에 숨겨진 고통을 꺼내어 함께 치유하길 바라는 작가의 목소리까지도 작품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 4.3이 육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숨기려고 하고 누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 이 삼방산이라는 거대한 이 종 모양의 이런 산이 제 이제 바람은 그거였어요. 이걸 종으로 보는 거죠. 삼방산이 어떤 그런 울림을 갖길 바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이야기, 감추는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한 화면 속에 이렇게 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감상자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을지는. 하지만 제 의도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4.3은 냉전의 산물이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행위였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그 시절에 제주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거는 진짜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앞으로 이게 화해의 뭐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명복의 시각으로 본 사상,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제가 제주에 사는 한 조금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곳곳은 대부분 4.3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며 제주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가 깃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는 제주의 문화뿐 아니라 지질, 풍토, 그리고 그 속에서 쓰러진 비극적인 순간,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화폭에 담아내려 합니다. 제주도의 이제 풍광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실제 그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 그런 속을 이제 기저에 담고 하는 풍경화. 그 인물 작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주에서 살아오신 그 제주도민들의 약간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냥 크게 보면은 이제 4.3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그냥 단순히 풍경화가 아니고 단순히 인물화가 아닌 어떤 아픈 이야기를 담은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행복을 찾아가는 인간들, 아주 작은 이야기들 담아내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입주해 있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소통을 하며 제주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은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소개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명복 화가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로 이주하기 전 민중 미술가로 오래 활동해온 이명복 화가의 80년대 작품에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26년 동안 생업을 위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던 그가 돌연 32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이곳이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공간이자 또 전시실? 네네. 네,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공간인지. 지금은 여기는 갤러리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네. 전시가 없는 틈을 타서 네. 지금 이제 광주로 보낼 작품들 좀 아. 선별 때문에 네. 그림을 이제 꺼내놓고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네. 4월 30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에서 전시가 있어요. 요즘은 제주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원래 원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그것도 무태에서 섬으로 오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노마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유목민?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아.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래도 떠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굳이 제주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도 이제 육지에 있을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답사도 많이 다니고 해봤는데 정말 제주도는 남다르다라는 파괴돼서는 안 될 지역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데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상하고 있죠. 제주에 처음 내려오신 건 그럼 언제신 거예요? 이주는 이제 2010년도 했고요. 아, 네네. 2009년도에 전시 때문에 네. 내려왔다가 뭐 순식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작업실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같은 섬이지만 뭔가 다른 매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화도가 사실 이제 매력을 잃기 시작한 것도 파괴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올 때만 해도 제주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강화도를 떠날 때만큼의 지금 많이 심하게 좀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복 화가는 제주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거세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마저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제주 예찬론을 펼칩니다. 제주로 이주하게 된 계기도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회상하는데요. 그렇게 경이로운 자연을 감탄하는 마음으로 제주에 정착했기에 최근 제주에 불어닥친 거대한 난개발의 폭풍은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주로 오기 전 발표하던 작품에서 보여주던 직설적이고 이념적인 언어를 넘어 서정적이고 정감 있는 언어로 제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익, 업적만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남김없이 개발하는 시대. 그는 화가로서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자연의 보편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철학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저희 지금 뒤에 있는 작품은 폭포 같은데요. 네네. 이건 이제 작품명은 이제 기다리며라는 작품 네.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정방폭포의 슬픈 이야기, 한림 대정 지역, 특히 이제 서쪽 지역의 뭐 지식인들 네. 아니면은 이제 말하자면 찍힌 사람들 데려다가 살상한 장소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상당히 가슴이 좀 먹해졌어요. 이제 4.3이 이제 물론 48년도에 네. 우리가 이제 기점을 잡지만은 실제 이제 원인까지 얘기하면 47년도부터 잡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25 때 아마 이제 좀 사상적으로 검열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방폭포 뭐 일대가 다
붉게 변했다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작게 그려진 이 소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소녀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가공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동백꽃이 흩날리게 떨어져서 아름답다, 소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고 먹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이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해안폭포. 이 정방폭포의 아름다운 이면에는 제주 사람들의 눈물이 담긴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이명복 화가는 작품 기다리며를 통해 4.3이 다시 해석되어 온 세상에 진실되게 전해지고 통한의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사그라진 꽃들이 이제는 평화와 상생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우리 작가님 뒤에 있는 작품 역시 숲인데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는 네. 이제 그 바닷가에서 5km 지점을 뭐 설정을 해놓고 4.3 때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감시 아니면 네. 더 점점 그 바닷가 쪽으로 이제 소개시킨 얘기죠. 네.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한 불을 지르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연상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불을 지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그림을 그릴 때도 혹시 그런 감정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4.3에 관련된 작품 아니면 현실 비판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그런 오브제들을 계속 제 머릿속으로 채집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80년대부터 민중 미술 화가로 활동해온 이명복 화가는 90년대 들어서며 민중의 삶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는데요. 단순히 사진처럼 현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보여지는 모습 이면의 것을 작품 속에 담아내려는 고민이 있었기에 작품 속 인물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긴 인생사를 쏟아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에 작업했던 그림들은 이제 좀 비교적 아주 리얼하게 네. 이제 작품 제작을 했는데 그때 모델을 해주셨던 분들 대부분 이제 노동자, 농민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답게 그분처럼 사진은 아니지만 네. 저하고 대화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다 지금 기억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어떤 모델로만 봤다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건 약간 기록적인 측면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런 풍광이 가서 보면 다 없어졌거든요. 그건 역시 많이 네, 없어졌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쪽에 있는 이제 만석고라는 곳도 네. 지금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거기 이제 그 새만금 뭐 간척 사업 때문에 그 형상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림도 이 기록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제주로 이주 후 이명복 화가의 작품 세계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땅에서 적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주 자연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면에 감춰진 상처를 드러내고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려 하는데요.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와 소통하려는 작가의 노력은 작품의 진정성을 더하며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 내려오셔서는 그럼 어떤 작품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4.3도 뭐 그러셨지만 소재로 잡은 게 이제 말이었어요. 제주말. 말. 네. 육지에 있을 때부터 말에 대한 어떤 뭐 환상 이제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조랑말, 제주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품을 그때 좀 열심히 했어요. 영 뭐 그려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많으신 분들이 좋아해가지고 지금 사실 말 그림이 거의 없어요. 아, 이미 소장하고 계시군요. 네, 다른 분들께서. 지금도 말만 그리면 나가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그 아내가 네. 말 좀 그리라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모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 말하고 저하고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화상이에요. 아, 말이 네. 나를 투영한 거예요? 그렇죠. 아, 표정을 갖는데 그게 이제 사람처럼 표정을 이제 짓는 거예요. 이제 과장돼서 특히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도 많고 어떤 분들이 또 말 작가라고 또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네. 야 이러다가 이제 마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단 네. 조금 접고 네. 그는 지금 누구보다 진지하게 제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세상에 내어놓으려 합니다. 서달오름 학살터에서 이명복 화가가 바라보는 4월 제주.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달오름 학살터는 일본군이 1944년 말부터 대정읍 알뜨르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약 창고터인데요. 일제가 패망하자 제주에 진주한 미군이 탄약고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때 오름의 절반이 함몰되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4.3 당시 예비 검속 명목으로 구금된 민간인들이 이곳에서 집단 학살된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봄이 다시 찾아와 올해도 노란 유채는 눈부시게 피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4.3이 워낙 좀 쉬쉬하는 금기된 이야기였고 정작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는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만 전달을 했지 직접 여기 와서 좀 봐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잊고 싶어하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부끄러운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잊은 척을 하잖아요. 제주도의 이제 그 후손들은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안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느새 69주년을 맞이하는 4.3. 그늘을 걷어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지 않는 한 4.3은 여전히 어루만져야 할 상처이며 끝없이 돌아봐야 할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명복 화가는 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예술이라는 언어로 마주하고 해소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잊은 척하고 있다 그 말이 그렇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작품에 대한 구상이나 그런 모티브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누구, 뭐 우리의 뭐 가까운 누구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서달오름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답사도 와 보고 또 이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 하시는 미술 관계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잠깐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아름답지 아름다운 데가 아니야 이러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사실이 근거가 안 되고 제 일방적으로 어떤 생각만 갖고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해주시죠. 흔히 예술가의 역할을 잠수함 속의 토끼에 비유합니다. 잠수함 속 산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를 넣는 것처럼 예술은 때때로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르인데요. 그는 지금 이 시대 상황과 현 시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게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전혀 동떨어진 우리만의 어떤 세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그런 느낌의 네, 말씀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예술가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 예술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 혼자만의 노래가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예술가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할 수 있지만
사전 검열이라든가 네.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마 했던 것들이 네. 이렇게 되면서 와, 예전에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사회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더 민주화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느 시기에는 조금 낮은 것 같았는데 다시 되돌려진 것 같은 예술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많은 욕심을 갖거나 부정직하거나 너무 많은 거짓말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사회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또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작품을 이야기하는 화가 이명복. 그는 세계 각 나라의 화가들이 모여 열리는 예술 심포지엄 단골 초청 화가로서 국제 무대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 라비니치 현대미술전으로 제주와 오스트리아 간의 문화예술교를 위해서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후대의 나의 후배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이런 선배님이셨어. 어떤 분이 되고 싶은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쓰던 얘기, 치열하게 그려야 되겠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림은 너무 좋아 이렇게, 그리고 뭔가가 읽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이제 그런 그림은 되게 싫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한 절반은 아니지만 한 40% 정도는 지금 제주도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제주도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도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웃들과도 정답게, 재미있게,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활동하셔서요. 저희가 더 멋진 작품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